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6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지난 2025년 4월 2일 탄핵을 이틀 앞두고요. MBC가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고가 부동산마저 가격이 뚝 떨어지고 외국계 기업들이 지사를 옮겨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수가 얼어붙고 지금도 민주주의가 사라진 나라들이 흔히 겪는 일입니다. 탄핵 결정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MBC가요. 이번에는요. 이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읍시다. 이런 멘트로 시작하더군요. 이게 바로 언론의 현실입니다. 이런 언론과 싸우고 있는 대여투쟁의 선봉장 장희찬 최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MBC 같은 내로남불, 위선, 이중적 언론들을 네. 때려잡는 배짱남매 장혜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짱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만 네. 삽니다. 아니 이 멘트만 봐도 저는 소름이 돋아요. 왜요? 똑같은 사람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1,350원이라고 이 난리를 쳤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라 망할 것처럼. 근데 지금은 1,530원이에요. 뉴노멀이래요. 5랑 3이 바뀌었어요, 순서가. 아, 그러네요. 200원이나 올랐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가 부담과 기업들 그렇죠. 수출 수입 부담, 뭐 유가 부담. 오늘요. 제가 오는 길에 뉴스 보니까 연 평균, 그러니까 지금 전국 평균의 휘발유 값이 2,000원 목전이래요. 그러니까 기름값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평균이니까 서울에서는 웬만한 데다 2,000원 넘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넘죠. 이런 상황에서 MBC가 이거는 정부 탓이 아니다. 정부 탓이 아니다. 똑같은 앵커입니다. 앵커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똑같이 그 니글니글하게 생긴 그 앵커 하나 있습니다. MBC에. 와, 어떻게 낯짝이 얼마나 두꺼우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정부 탓도 아니지만 중동 전쟁으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부 탓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느 정부 탓인 거죠. 그렇죠. 이재명 제가 안 뽑았어요. 저도 안 뽑았어요. 우리 정부가 아니라 MBC 느그 정부, 니네 정부 탓인 거죠, 이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일본도 호르무즈 해협에 여기에 파병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선박은 나오고 있어요. 중국 선박도 나오고 있어요. 동북아시아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 선박이 못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도 선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선박 26척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기업인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뭡니까? 이럴 때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사바사바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그렇죠. 우리 배 좀 빨리 지나가게 하는 게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박근혜 정부였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러게요. 아마 민주당 것들이 왜 우리나라 외교 아무것도 못하냐. 그렇죠. 이거 대통령 탓이다 물러나라라고 난리를 했을 거예요. 외교 무능이다 하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언론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잠잠합니다. 중동 전쟁 탓이래요. 사실은 국민의힘도요. 이거 일본, 프랑스랑 비교해서 그렇죠. 이재명 정부 너네 뭐 하냐. 대통령이 직접 날아가서라도 우리 배 구해와라. 그렇죠. 이렇게 좀 들고 일어나야 될 이슈인 거예요, 이거는. 오직 장동혁 대표만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안방에 본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유가가 이렇게 오를 정도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데 이런 겁니다. 미국은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이 석유를 쓰질 않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하면서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선박 못 오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파병도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이란의 인도주의적 입장을 내세워라. 그리고 선박을 빼와라. 선박을 빼와라. 이거는 뭐 제가 좀 험한 말 해도 될까요? 험한 말 하십시오. 아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이제 이란 편이 되겠다? 이란 편이 되겠다. 아니 우리가 선박 빼오라 했지 언제 이란에 지원해서 그럼 미국과 적대국가 되겠다는 겁니까? 이란의 인도주의적 지원하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서 그렇죠. 하는 거 없다. 우리는 주한미군까지 주둔시키는데 한국 아무 도움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외교 안보와 경제 부담으로 나중에 영수증이 다 날라오거든요. 날라오죠. 청구서가. 그렇죠. 관세협정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재명이가 이란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라?
그러면 지금 이란 편 드는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인데 예. 결국 그 편에 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이랑 프랑스는 이란 편 안 서도 배 빼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배 빼오라고 하는 거지. 네. 뜬금없이 제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란 편에 서가지고 미국이랑 적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요. 뉴스를 하루 종일 보내잖아요. 연합뉴스, YTN, 뭐 MBC부터 해가지고 전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광이고 이란은 착한 나라고 그래서 이란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좌파 교수들 나와가지고 방송을 매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제정신이란 단어 쓴 김에 예. 계속 좀 써보겠습니다. 쓰시죠. 그 언론사나 좌파 교수들도 제정신이 아닌 게 이 이란 전쟁으로 초기에 사망한 하메네이가 원래 이란 지도자였잖아요. 그렇죠. 자기 반대하는 시민 4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4만 명을 학살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가 아니라 한 방에 4만 명을 학살했어요. 이거야말로 광이죠. 이거 UN 보고서나 이런 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그냥 두고 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 편에 서서 그러면 당장 그 호르무즈 때문에 고통을 좀 겪더라도 이참에 확실한 친미로 좀 그렇죠. 이미지 변신을 하든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일본, 프랑스처럼 살살살 우리 배라도 조용히 좀 빼오든가. 그렇죠. 이거는 미국한테 찍힐 건 찍힐 대로 찍히고. 네. 이란한테 지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정작 배는 우리 것만 못 빼오고. 그렇죠. 아니 외교 천재라며요 이재명이가. 문재인도 외교 천재, 이재명도 외교 천재, 좌파도 그러니까 외교 천재라면서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님 외교 천재라며. 예. 안방에서만 큰 소리 치지 말고 한번 해봐라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도 못 잡고 둘 다 놓치는 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좌파들이 진짜 MBC와 마찬가지로 이란 편을 들고 있는데 이란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성한테 히잡을 쓰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여성 인권을 탄압하고 그리고 여성들을 그냥 목숨 생명을 그냥 경시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나라고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만 명이 사망하고 이런데 이란 편을 들고 있어요. 강남역에 가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사람, 이란을 살립시다 하면서 그런 좌파 시민단체들이 사람들한테 길거리에서 유인물을 주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걔네는 대체 무슨 자금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걸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뭔가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좌파 시민단체들이 말도 안 되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좀 국회 차원에서 찾아봐야죠. 철저하게 찾아보고 감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박원순이 서울시장 할 때 마을 공동체, 맞아요.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전부 알고 보니까 서울 시민의 세금이 ATM기처럼 이 좌파 시민단체에 갔던 거 아닙니까? 심지어 박원순은 구마다 마을 라디오도 만들어서 아무도 안 듣는 그 마을 라디오에 참여연대나 진보 좌파 출신들 다 꼽아 넣은 거예요. 그럼 걔네가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그런 짓거리한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우파들은요. 참 뭐랄까요. 참 정직해요. 시장 되면 나 몰라라. 그거 그러니까 끊지도 못하고. 좋은 의미로는 좌파들처럼 세금을 낭비 안 하는 거고 나쁜 의미로는 좌파들은 시장 됐다 하면 좌파들 키우고 챙기고 난리인데 보수우파는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요. 내가 잘 돼서 시장 됐는데 뭐. 아니 오세훈 시장을 보세요. TBS 없애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국민의힘으로 다수가 장악돼 있는데요. 아니 그럼 하다못해 TBS 진행자들을 확실한 보수 우파로 막 넣든가 바꾸든가 해야죠. KBS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재명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또 반격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관세 협정부터 시작해서 선납금 내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관세도 관세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한 방위비 분담금. 그렇죠. 그것도 아마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 야, 주한미군 우리 제대로 비용 받아야겠다. 그렇죠. 너네 한국은 아무것도 안 도와주지 않느냐. 이 이야기 나오면 몇 조대의 예산이 또 지출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만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이재명의 외교 무능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외교 천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외교 천재는 무슨 외교 천재입니까? 검사 사칭한 전과범이죠. 음주운전한 전과범이죠. 요새 음주운전이 트렌드인가 봐요. 음주운전하면 요즘에는 또 한 딸 유튜버도 막 음주운전하고 막 그러던데. 이재명뿐만 아니라 개딸이나 한 딸이나 하는 짓이 참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뉴스 많이 나가지고. 5초 운전했다고 하는데 5초는 운전이 아닙니까? 그러게요. 웰컴 드링크에는 원래 알코올이 없는데 만약에 경찰이 안 잡았으면 5초가 아니라 5분, 50분 운전했겠죠. 그렇죠. 음주운전은 살인자라면서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또 얘기로 돌아와서 이재명이요. 또
자신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이재명을 흔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북송금 사건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2차 종합특검에서 여기는 그 관련 항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 사건을 갖다가 2차 특검이 나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상용 검사를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엄청 괴롭히고 있잖아요. 예. 근데 박상용 검사가 국회 나가서 선서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선서하면 본인이 진실을 말해도 2차 특검에서 네. 위증했다. 고발해버리고 아하. 그럼 특검이 이 사건을 이 할당을 받아서 네. 자의적으로 대북 송금 공소 취소를 할까봐 그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박성현 검사가 나는 선서 못한다. 그 대신 약속해라. 네. 공소 취소 안 한다고 약속하면 선서하겠다.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우리 공소 취소 안 할게. 예. 약속하고 선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문제죠. 근데 곧 찍어도 그 약속은 안 해. 그거는 이 특검 자체가 뭔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그렇죠. 이재명의 제일 큰 약점 아킬레스건인 대북 송금 사건을 아예 취소하기 위해 어거지로 발족된 특검이라는 걸 민주당이 지금 다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방선거용 아닙니까? 네. 계속 내란몰이 하기 위해서 2차 특검 만들었는데 심지어요. 특검에서 이 특검법은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조작하거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권한을 남용하게 한 범죄 이거를 수사하게 했는데 대북 송금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화영 재판에서 네. 얘네가 만드는 게 무슨 연어회로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화영이 쌍방울 법카를 몇 억씩 펑펑 쓰고 다닌 사람이에요. 네. 꼬작 연어회 한 그릇에 넘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너무 맛있어 연어회 제가 자백할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화영 재판에서 예. 재판부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판결문에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예. 시뮬레이션을 해봤대요. 야. 그 검사실과 똑같은 환경에서 네. 연어회를 시키고 그 물병에 소주잔을 담았을 때 네. 냄새가 술 냄새가 진동을 한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 검사실에서는 예. 술 냄새를 맡았다라는 주변 직원들의 증언이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탈탈 털어도. 예. 왜냐하면 검사실 조사실이 여러분 되게 작고 좁거든요. 저 잘 알죠. 그러니까 안 빠져나가요. 거기서 술 먹으면. 조사를 많이 당해보셔. 저도 검사실 가서 조사 받아봤으니까. 조사 받아봤잖아요. 핍박받으면서. 그러니까요. 거기서 술병에 이 소주 마셨다? 그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말이 안 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봤는데 예.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조작 기소 의혹이 드러나면 또다시 특검을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다라는 걸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되기만 하면 예. 유죄가 확정이고 그렇죠. 이게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명은 미국으로부터 강제적 정권 교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발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요. 세컨더리 보이콧 딱 실시하면 그렇죠.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 거래가 정지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대북 송금한 대통령 한 명 때문이면 끌어내려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아니라 트럼프 대 중국의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여기서 지금 석유를 중국이 가져가니까 이걸 끊어냈죠. 그리고 이란도 중국에 끊어냈습니다. 이제 다음은 어딜까요? 바로 북한이에요. 다음은 북한이죠. 북한에서 그리고 이제 이 북한을 돕는 이재명까지 하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두로 이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저 눈 시뻘개져서 완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공소 취소를 하려고 전전긍긍인 이유가 이게 단순히 나중에 이재명 깜빵 간다 수준이 아니다. 그렇죠. 대북 송금한 정당이 되면 그 정당이야말로 내란 정당으로 그렇죠. 해산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해산시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 유죄가 되면 그렇죠. 민주당이 내란 정당 돼서 해산되는 거예요. 바로 민주당이 해산되기 때문에. 북한은 주적이잖아요. 그렇죠. 적국에 돈 갖다 주는 게 내란 아닙니까? 내란이죠.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눈이 시뻘개져서 이거 공소 취소하려고 난리치는 겁니다. 이재명을 볼 때마다 뉴스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좀 진짜 목숨 걸고 우리처럼 목숨 걸고 국회의원 사표 내고 사실 지금 국회가 이렇게 특검까지 간 게요. 국회가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국회가. 근데 국회를 유지하지 않으려면은 숫자를 줄이면 돼요. 299명이 아니라 이 200명으로만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107명 모두가 사표를 던지면 국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원식 해산되는 거죠? 의장이 그 사표 수리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산되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럴 때 국민의힘이 좀 더 잘 싸우면 좋은 것이 네. 정청래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정청래 싸움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민주당이 중앙당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각 지역 경선 후보들에게 이재명과 찍은 사진을 갖고 경선에 참여하지 마라. 야, 저는 살다가 여당이 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럼 그거 엄청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팔아먹어야죠. 근데 지령으로 야, 그 사진 찍지 마. 네. 사진 찍은 거 활용하지 마. 네. 이건 뭐냐? 정청래가 네. 이건 내 당이야. 어허. 민주당은 재명이 당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청래 당이야. 그렇죠. 너네 김어준이랑 사진 찍은 거 올려도 돼. 아, 그렇죠. 정청래랑 사진 찍은 거 올려도 돼. 예. 이재명? 야, 이제 끝났어. 모르겠어? 아하. 라고 선전포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아, 이게 예를 들면 현직 여당에서. 윤석열 정부 때 네. 제가 최고위원 했잖아요. 예. 선거 때 다 윤석열 대통령님 사진 걸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 사진 걸지 마라 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여당입니까? 말이 안 되는 여당이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예. 물밑에서 민주당의 어떤 싸움과 내분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청래가 김어준 등에 없고 예. 아, 그 제명이 그 별거 아니야. 그렇죠.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청래, 김어준은 길게 보면 이재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청래가 이재명한테 당무 개입하지 마라. 당무 개입.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사진을 갖고 경선을 참여하는 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다. 여기도 이제 당무 개입이 나왔어요. 드디어. 정청래가 점점 한동훈스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우리는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그 고생을 했는데 예. 이제 민주당 너네도 정청래 때문에 고생 좀 해봐라. 그렇죠. 아, 우리는 박수 쳐주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죠. 이럴 때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우리는. 파고들어야 돼요, 이거를요. 맞아요. 대통령의 당무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니들이 하지 않았냐? 마찬가지 아니냐? 이재명 사진 쓰지 마라. 하면서 정청래 편을 들어줘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야 제2의 한동훈이 될 거 아닙니까? 당무 개입하면 이재명 고발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치고 나가야죠. 치고 나가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주당 친명계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당황해도 좋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내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네. 싸워라. 네, 그렇죠. 싸워라. 이기는 편. 그렇죠. 우리 편. 김어준 정청래가 이기든 예. 이재명이 이기든 어쨌든 그 싸우는 과정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그렇죠. 민주당이 뭐 그렇죠. 다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레임덕이 시작된 거죠. 벌써 이재명이 취임 1년도 안 됐는데 레임덕이 왔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살다 예. 취임 4년 차도 아니고 취임 1년 차에 사진 쓰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거는 우리 생각보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알로 본다는 거, 아, 네. 허수아비로 본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이 정청래가요. 사실은 정동영이 대선 주자로 나왔을 때 그때 이 정청래는 꽤나 높은 급수였어요. 이재명은 그때 그렇죠. 정동영 팬클럽 회장이었고 그리고 뭐 부대변인 시켜달라고 하면서 네. 좀 막 따라다니던 이런 시절인데 이런 정청래가 이재명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람 관계가요. 처음 맺은 그 맞아요. 관계가 그대로 갑니다. 나중에 아무리 얘가 잘나도 걔는 밑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보고 앞에서는 대통령님 하지만 그렇죠. 아우 저거 내 밑에서 부대변인이나 하던 놈인데 그렇죠. 그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사람 똑같아요. 안 바뀌어. 보던 네. 그때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청래가 이재명을 이기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파고 들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보니까요. 뭐 네. 말들이 많던데 그래도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뭐 이게 100% 완벽하진 않아도 이제는 하나둘 수습이 되어가면 네. 정말 지방선거에서 그렇죠. 이재명 정부한테 어퍼컷을 꽂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우리가 적극 밀어주고 뽑아줘야 그렇죠. 되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짜놓은 전쟁 추경 예산 이런 거 진짜 얼토당토 않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쟁 추경이 아니라 지방선거용 추경인데 추경 내용을 보면 황당합니다. TBS 보건 얘기도 있어요. 이게 전쟁과 무슨 관계가 있죠? TBS에 네. 무려 49억을 준답니다. 왜 주는 겁니까? 그럼 이 49억 가지고 예. 옛날에 김어준이 TBS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의당가에 있는 신장식 이런 사람들이 TBS 진행했잖아요. 예. 또 좌파들 성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더러운 속내가 노골적으로 보이는 거죠. 아니 TBS랑 전쟁이랑
무슨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다가 또 영화 산업 제작 지원에 385억 원을 배정했대요. 그리고 예술인 안정자금에 320억.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 예산으로 해야지. 이거에 전쟁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빌미로 예. 좌파 예술인들 지원해주고 야 좌파 영화 또 만들어봐. 그냥 보수 정권 다 비난하고 박정희 정권 욕하고 하는 좌파 영화 만들어봐. 이렇게 문학에 길들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 문화계한테 돈 주고 그리고 언론들은 알아서 기고 이런 언론 환경 속에서 지금 지방선거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국민의힘 내부 싸움을 침소봉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 그리고 부산도 흔들리고 있다 이러는데 원래 부산은 힘든 데예요. 맞아요. 민주당이 반이에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있어보셨죠. 민주당이 40%는 먹고 들어간 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원래 힘든 데인데 부산도 아성이 깨지고 있다. 원래 아성이 없었어요. 네. TK는 모르겠어요. 대구 경북에서는 모르겠지만 부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번 오거돈한테 넘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후보가 선출되면 네. 또 똘똘 뭉쳐서 근데 또 지켜낼 겁니다. 그렇죠. 부산.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야당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뭉쳐서 싸우고 또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또 이거 공유해 주시고 맞아요. 전파해 널리 주시고 퍼지도록.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배짱남매 이렇게 힘든 언론 환경 속에서도 이 언론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불러주지도 않아요. 방송에. 일부러. 예. 왜냐하면 일부러 이재명 정부 너무 세게 까고 예. 한동훈 세게 깐다고 그렇죠. 방송국 기득권들이 부담스러워하죠. 한동훈을 깐다고 부르지 않는 조중동.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오늘 제가 이 단어 많이 쓰는데 제정신 아닌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여러 명 살펴봤는데요. 네. 월요일인데 그래도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배짱남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